통통하게 잘 여문 팥을 만날 수 있는 가을. 찬바람 부는 이맘때면 생각나는 별미, 국민 간식 찐빵. 하루 8,000개 찐빵을 빚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작업자들. 이 막 손가락이 돌아가잖아요. 만두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재료 선별부터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 하루 생산량 약 12톤. 공장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기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속도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현장. 딱 이맘때면 생각나는 국민 간식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을 만나봅니다. 통화해도 사람 돈이 가야지 된다고. 가을 거지로 분주한 강원도의 한 마을. 지금 한창 수확하는 건 딱 알맞게 여문 팥입니다. 어느 곳이에요? 팥 탈고 파는 거예요. 예. 직접 빵에. 찌꺼기 면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초여름에 심어 가을에 걷는 팥. 별 탈 없이 한 계절 잘 자라 빛깔도 곱습니다. 이 마을에만 한 5만 평 정도 돼. 다 국산 그 행성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흥면 일대에서 팥을 재배하는 밭은 약 50만 제곱미터. 이곳에서 약 100톤가량의 팥이 생산됩니다. 그 대부분이 지역 명물 찐빵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지난해까지는 폭염과 병충해로 수확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수확량도 넉넉해 풍작이라는군요. 팥을 심었을 때 가장 이제 그 품종이 일정치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이 아라리 품종이 나와가지고는 항상 그 거의 이제 팥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 풍년이 돼가지고 안흥이나 이 강림 지역에 이 품종만 다 올해 한 15만 평 정도 심었습니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가량 신선한 가을바람에 말려야 하는데요. 첫서리가 내리기 전인 요즘이 딱 좋은 날씨입니다. 팥을 가득 실은 트럭이 향한 곳은 밭 인근의 찐빵 생산 공장. 이날 들어온 물량은 40kg씩 담긴 팥 20푸대입니다.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하던 일이라서. 쓰면 어느 정도 쓰시는 거예요? 예, 300가마 한 25돈 정도. 앞으로 팥 수확이 끝나면 이 창고가 가득 차겠군요. 여기선 팥 속아든 전통 찐빵을 생산하는데요. 생산량이 많을 땐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찐빵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은 팥소를 만드는 작업. 엄청 큰데요? 예, 한 가만히 들어가요. 한 가만요? 예. 깨끗이 씻은 팥 80kg이 찰랑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가열하며 떠오르는 이물질을 걸러내는데요. 여러 번 씻고 건져내도 팥 껍질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팥에는 게 신경 쓰인다고요. 왜요? 그래도 뭐 맨날
그거는 다 하는 심적으로 다 해야지 뭔 일이 있는데요. 먹을 것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정성에 정성을 더합니다. 다시 나오는 팥을 삶을 동안 어제 미리 만들어 식혀둔 팥소로 찐빵을 빚는 작업자들.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하루에 한 몇 개 빚으시는 것 같아요? 주부 경력 수십 년에 찐빵 빚은 경력만 10년 이상. 그야말로 달인이 따로 없는 솜씨입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 마을의 찐빵.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글쎄 8시서부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뭐 한 8시간을 해야죠. 암만 짧은 시간이라. 쉬는 날이 없어. 여기서 일에다가 쉬는 날이라 하면은 집에 가서 집에 좀 농촌 일 해야지. 농사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근 마을 주민들. 젊은 시절 농사를 짓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어르신들입니다. 찐빵 생산을 총괄하는 서정일 씨. 특히 중량을 딱딱 맞춰 반죽을 떼는 것은 노련한 그의 몫이라고 하는군요. 이걸 하나당 얼마씩 뜯어내시나요? 6g을 전후해서 36g 정도. 과연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확히 36g. 36g을 전후해서. 이야, 손저울이 따로 없군요. 아이런 계통은 한 40년 됐어요. 40년.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100% 다 정확한 건 아니고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손으로 빠르게 뚝딱 만들어도 모든 찐빵 무게가 80g 남짓. 모양도 무게도 찍어낸 듯 비슷하게 빚은 찐빵은 숙성을 한 뒤 익혀야 쫄깃하고 푹신한 식감의 찐빵이 된다고 합니다. 숙성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풀어지는 거죠. 부풀어져서 속에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이제 구멍이 숭숭 나고 그러니까 빵이 부드러운 거죠. 숙성실 온도는 계절별로 다르지만 대략 5, 60도 사이. 이곳에서 50분가량 재우면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쪄낼 일만 남았습니다. 한 솥에 들어가는 찐빵은 25개 남짓. 11개 찜솥에서 한 번에 300여 개를 쪄낼 예정입니다. 한동안 이게 빵을 쪄요? 25분요. 25분 동안요? 예. 그야말로 맛있게 익는 모습.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찐빵이 익길 기다리는 사이 팥 상태를 살피는 작업자. 생각보다 단단한 팥은 한참 익힌 후에 양념을 하며 조리를 해야 한다는군요. 3시간 정도 퍼주면은 그때서는 이제 볶아야죠. 이제 어느 정도 볶이면 이제 그때는 푸죠. 이곳 찐빵에 들어가는 팥소는 흔히 아는 일본식 팥소보다는 팥 알갱이가 남아있는 형태로 만드는데요. 팥이 물렁하게 삶긴 후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계속 저으며 2시간 이상 졸입니다. 저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이게 뻑뻑하니까 힘들죠. 처음에는 쉬워요.
처음에는 멀거니까. 그런데 이걸 때려야 되니까 때려야 제맛이 나거든. 그러니까 내주기 힘들어요. 날이 많이 선선해져 요즘엔 좀 낫다지만 불옆을 지키며 몸을 쓰는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 판매량이 많을 땐 하루 2번씩 팥소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다 된 거예요. 이 정도면요? 예. 이제 오늘 한 거 시켜서 내일 해요, 빵. 아, 내일 쓰는 거예요? 예, 오늘은 뜨거워서 이거 못 써요. 이제 식어야지. 단팥죽 마냥 군침 도는 팥소가 반나절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찐빵을 확인할 시간. 한껏 부풀어 먹음직하게 익은 찐빵. 이맘때 그리워지는 간식거리인데요. 일반 찐빵에 흑미, 단호박 찐빵까지. 요즘엔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정말 한입 맛보고 싶군요. 그날 오후 관광버스 한 대가 공장 앞에 섰습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간식거리 찐빵. 팥소 조리는 것부터 빵을 쪄내기까지 오로지 사람 손길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정성 가득한 먹거리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만두 공장. 이곳 역시 성수기를 맞아 연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판매량이 더욱 늘고 있다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전자동으로 각양각색의 만두를 쉼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2,000박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하루 12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1일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약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만두는 손만두를 포함해 약 10여 가지. 하루에 한 종류 내지는 2종류의 만두를 생산하는데요. 가장 작은 크기의 물만두를 기준으로 하루 10만 개 이상의 만두를 생산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만두 생산은 기계가 한다지만 이 공장에선 작업자들도 기계만큼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모두 사람 몫이기 때문인데요. 만두가 만들어지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만두 수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보충을 해주는 거죠.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왜요? 왜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계는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만두 피는 미리 많은 양을 기계에 걸어두면 말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보관실에서 가져다 걸어야 합니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쉴 틈이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군요. 자동화 한다고 하더라도 다 사람 손이 가야지 돼요. 이렇게 평평한 모양으로 만들어둔 것이 만두피용 반죽, 즉 제면입니다. 이 제면에 만두소가 적절히 들어가면 뚝딱 만두가 완성돼 나오는데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져 나온 만두는
다음 작업으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작업자들이 일일이 세워 줄을 맞춥니다.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만두소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만두소에는 10여 가지의 채소와 고기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추, 대파, 양파, 양배추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채소는 다른 업체에서 손질한 것을 납품받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채소가 들어오는 이곳은 채소를 전문으로 다듬는 공장. 양배추나 양파, 파, 고추 등 주로 향이 강한 채소를 다루는 곳인데요. 이 공장의 주 거래처가 대형 만두 공장입니다. 양파 하루에 한 20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한 8, 9톤, 부추 한 하루에 한 15톤 정도, 한 5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채소는 바로 양파. 강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건으로 양파 껍질부터 벗기는 것이 작업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소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선 귀마개가 필수입니다. 괜찮아요? 네. 1차 공정을 마치면 소 껍질을 까고 양파를 선별하는 2차 공정이 이어집니다. 한 20가루째도 많이 따죠. 20가루째. 더 많이 까요. 아, 그래요? 다듬고 세척까지 마치면 1차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만두소 재료로 가공하기 위해 아주 작게 분쇄해 다진 형태로 만듭니다. 이 양파는 다시 검수를 거쳐 납품합니다. 이물질이 많은 도추는 우선 세척 작업부터 하는데요. 도추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눈으로 확인합니다. 비닐 같은 거, 나무 조각,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게 여기서 못 잡고 저쪽에서 못 잡고 하면 우리 식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을 잘 봐야 돼. 눈을 막 굴려야 돼요. 그리고 작게 분쇄한 도추는 진동이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 크기별로 분류가 되는데요. 굵고 거친 부분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게 굵은 게 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도추를 거르는 컨베이어 벨트 끝에는 자석이 달려 있어 작은 금속까지 걸러낼 수가 있다는군요. 이 공장에서 가장 칼칼한 작업장, 바로 대파를 다듬는 곳입니다. 순식간에 파의 뿌리와 끝을 말끔하게 다듬는 작업자, 보기만 해도 눈이 시큰한 느낌인데요. 안 매우세요? 안 매우세요? 저는 엄청 매운데. 그런 사람 많아. 아, 그래요? 아우, 눈에 튀는데. 난 안 매워요. 작업자가 1차로 다듬고 기계로 씻은 대파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을 하며 자동으로 분쇄되는데요. 이렇게 잘린 파를 다시 한번 검수한 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다시 한번 불순물과 상한 부분 등을 제거합니다. 모든 생산 과정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파 역시 자석 검수대까지 거쳐 꼼꼼히 분류하면 모든 공정이 끝나는데요. 이 상태로 만두 공장에 납품이 되는 겁니다. 만두소를 만들기 위해 밑작업이 한창인 만두 공장. 채소는 다듬어서 납품받지만 고기는 이곳 공장에서 모두 가공을 하는데요. 만두에 들어가는 고기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냉동 상태로 들여온 고기를 작업자들이 일일이 헤집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여 고기를 살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이물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뼈 조각이나 이물질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들. 먼 고기를 칼로 자르다 미끄러질 수도 있어 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는군요. 뼈는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드실 때 이제 오돌뼈 같은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한 덩이의 무게는 약 7kg. 한 작업자당 40-50덩이의 고기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손질하시는 거예요? 대략 한 50박스 정도 하고 있습니다. 키로수로는 한 1톤 정도요? 더구나 해동이 덜 된 상태의 딱딱한 고기를 다루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 하지만 고기가 녹기 전에 서둘러 작업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룸은 상태로 작업하시면 좀 더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죠. 네, 힘들지만 외기엔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미생물 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마친 고기는 갈아서 배합실로 보내는데요. 하루에 사용하는 고기는 약 1톤. 분쇄한 상태로 납품받으면 고기가 섞일 수도 있어 이곳에서 직접 검수하고 갈아서 사용합니다. 일단 분쇄한 고기는 만두 종류에 따라 정확한 양을 넣어야 하는데요. 이 양이 만두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람수를 딱 정확히 맞춰갖고 해줘야지만은 그 배합실에서 만두 배합이 들어가요. 같이 이렇게 혼합을 섞어서 이제 배합실로 가면 배합실에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서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고기예요. 일정한 양의 분쇄한 돼지고기에 분쇄한 지방질을 넣으면 고기 준비 완료. 그리고 만두소에는 양파, 부추, 대파 등의 채소와 콩단백, 양념 등 약 1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재료를 만두 종류에 따라 다른 비율로 맞춰 넣고 기계로 혼합하면 고기 만두소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일정 양의 김치와 양념을 넣고 섞으면 김치 만두소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만두소를 섞는 건 기계가 하지만 그렇다고 작업자들이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배합이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조 양념이나 액조 양념이 어느 정도 잘 섞여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길어지면은 나중에 배합이 나올 때 질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두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오늘 만들 만두는 이 업체의 주력 상품인 물만두와 김치 손만두입니다. 온도가 좋다. 자른 김치 약 160kg이 들어가 완성된 김치 만두소 한 상자. 일단은 이게 너무 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식감도 좋고요. 이 성형실에 들어갔을 때 속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두가 이쁘게 나올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손만두를 생산할 차례. 일단 만들어온 만두소부터 기계에 채워 넣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만두가 빚어 나오면 그 다음은 작업자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져야 하는데요. 일일이 동그란 형태로 빚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 속도에 맞추어 서둘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손만두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싸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게 되면은 미끄러지고 이 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일 특성상 저희들이 맨손으로 이렇게 만두를 성형하고 있습니다. 특징과 맛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만두를 생산하다 보니 그에 맞춰 생산 라인과 틀을 바꿔야 해 하루에 1개 혹은 2개 종류의 만두만 생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일일이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손만두 생산이 가장 고된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게다가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작업자들 몸 곳곳이 쑤시는 건 당연지사. 같은 자세로 서서 하는 일이라 더욱 힘이 듭니다. 어디가 제일 어깨, 다리, 손. 계속 서 계셔야 되는데요? 네. 힘들어도 참고 예, 서로 해가지고 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일을 하면 힘들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누군가의 엄마 혹은 가장이기에 할 수 있는 일. 반복되고 지겨운 이 일을 묵묵히 견디는 건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겠죠.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서둘러 기계 단속부터 하는데요. 고작 1시간 남짓 쉴 예정인데도 일일이 비닐 덮개를 씌워둡니다. 먼지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거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깨끗한 게 이물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요. 오전 8시에 시작해 4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시간. 그런데 밥 먹기도 바쁜 이 순간 정작 직원들로 북적이는 곳은 정수기 앞입니다. 연거푸 물부터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제가 있는 근무하는 곳에는 여기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라서 워낙 청결한 구역이라서 네. 물도 밥도 쉼도 꿀맛이겠군요. 다시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치 의사처럼 소울까지 사용해서 손 구석구석을 닦는 모습.
수술실 들어가는 것처럼 엄청 씻으시는데. 입실에서 입실할 때마다 닦아요. 게다가 에어 샤워기까지 통과해야 작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먹는 것을 만드는 만큼 작업자는 물론 공장 안도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미리 만들어 포장해둔 만두피용 제면부터 기계에 거느라 분주한 작업자. 들고 나르는 반죽 무게도 상당합니다. 하나가 10kg입니다. 10kg. 예. 예,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일. 서둘러 해야 하니 더욱 힘이 들 텐데요. 기계는 지칠 일이 없지만 오후가 되면 작업자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자동화 한다고 하더라도 다 사람 손이 가야지 돼요. 저기 피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런 것도 봐야지 되고 속도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 덕에 공장은 힘차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양을 갖춘 만두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음 공정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는 생산 작업장에서 일종의 대형 찜기 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서 약 90도에서 95도 사이에 뜨거운 전기를 쐬이면 만두가 맛있게 익는 겁니다. 이렇게 익은 만두 속에 온도를 재는 작업자. 이것 역시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서라는군요. 그 73도 이하가 되면은 이 속에 혹시 세균이 병원성 미생물이 있을 거고 저희들이 그거를 해석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 꼭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느 공정 하나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잘 익은 만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대형 선풍기 바람으로 1차 식힌 후 바로 거대한 냉동고를 지나가며 냉각됩니다. 내가 이 팬에서 식힌 다음에 그 조직들이 그대로 있게끔 살아있게끔 그래서 급속 냉동을 바로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찌고 식히고 얼려야 신선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군요. 더구나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급속 냉동을 해야 한다는군요. 냉동 과정을 담당하는 레일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30m입니다. 30m. 길이가요? 예, 길이가 30m. 마이너스 40도가 안 되게 되면은 야채나 이 육질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고속 급속 냉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은 만두. 이제 소비자의 부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냉동 과정까지 마친 만두는 바로 자동 포장기로 들어가는데요. 중량을 맞춰 비닐 포장에 자동으로 담고 바로 밀봉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까지 완료하면 남은 건 마지막 한 과정. 이 공장에서 가장 정신없는 곳이 바로 여기 포장실입니다.
밑에 거 올려. 이렇게 안 하면 좀 밀려요. 이게 하면 좀 밀린다. 쏟아져 나온 만두가 녹지 않도록 순식간에 박스에 담아 다시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은 그야말로 속도전. 포장실이 아까 다른 데는 다 바쁘지만 포장실이 다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 빨리빨리 모든 느끼면. 제품 생산의 마지막 단계. 애써 만든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업자들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포장 기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 자꾸 비닐 포장지가 빠집니다. 순식간에 심각해진 공장 분위기. 그래. 컨베어 벨트가 섰어. 이게 컨베어 벨트가 스톱했다고. 그게 물건이 못 나와. 예. 공장 가동이 모두 멈춘 상황. 생산부터 포장까지 컨베이어 벨트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생산 파트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만들어둔 만두가 상할 수도 있는 상황. 서둘러 상태를 살피는데요. 네, 이 집게가 지금 안 돼서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물어주기 때문에 봉지를 제대로 못 잡아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또 포장을 못 하니까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빨리빨리 해서 조치해서 되게끔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저희가 가장 우선무죠. 기계 점검까지 직접 하는 작업자. 일단 문제가 된 부품부터 교체해 봅니다. 다시 돌려. 과연 제대로 움직일까? 긴장된 얼굴로 기계를 살피는 작업자. 다행히 문제없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된 거야? 그래서 가서 제대로 못 물어서요. 불량한 건 없고? 네, 불량한 거. 가끔 하면 이 나사볼트가 예민해서 가끔 하다 보면 기계라기 때문에 놓친 데는 약간씩 풀립니다. 그래서 저기서 봉지 불량이 가끔 많이 나기 때문에 노련한 작업자 덕에 금세 원상태로 돌아가는 공장. 생산 작업장도 다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가까스로 오늘 예상했던 생산량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맛있게 완성된 만두가 식탁에 오를 차례입니다. 천안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 요즘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점포가 있습니다. 바로 천만두를 만들어 파는 가게입니다. 즉석에서 만든 만두를 바로 쪄서 판매하는 이곳. 판매하는 만두 종류도 10가지가 넘습니다. 하루에 거짐 한 70판? 70판? 네, 주말 같은 경우는 한 거짐 100판 가까이.
주말이면 3-4천 개씩 팔리는 만두.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누구랄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쁜데요. 계속 감동이죠. 계속 만들고 쩌고 만들고 쩌고 갔다리 계속. 바로 만들고 바로 찐 만두. 그 맛이야 말해 뭘 하겠습니까? 날이 쌀쌀해질수록 가게 앞은 북새통. 계절이 만두 맛을 더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요. 네, 역시 손만두라서 큼직큼직하고 이제 씹히는 맛이 좋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씩 만두소를 만드는 작업자들. 그 과정 중 가장 힘든 건 재료를 짜는 일입니다. 물기가 있으면 만두가 질퍽거리고 또 만두 향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식감을 위해 넣는 무말랭이 다루는 게 제일 고역이라는군요. 물기를 제거한 무말랭이와 두부에 각종 채소와 고기 그리고 참기름 등 양념까지 넣고 정성껏 버무리면 만두소 완성. 이제 20년 내공의 작업자의 손길로 만두를 손으로 빚어내는데요. 만두 한 개를 만드는데도 20번 넘는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이 흔하지만 참 반가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뜨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고달퍼요. 정말 10시간 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달픈데 그래도 하루를 많은 손님들한테 만두를 맛있게 해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보람을 느낍니다. 친구들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즐거워요. 돈 보니까. 마지막이에요? 집에 가요. 달라 보이죠? 그죠?